이번에는 다각측량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삼각측량의 순서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모든 측량의 순서는 계획부터 시작합니다. 계획. 단 하나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원격 탐측. 원격 탐측은 자료 수집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계획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죠. 계획. 측량의 목적, 측량 지역, 그 다음에 작업량, 기간이나 경비, 그 다음에 필요한 정확도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역시 삼각측량과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현지에 가서 다시 답사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점을 선택해야 될지도 미리 결정한다 그랬죠. 측량 지역 전반의 대상지에서 계획대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하는 작업이 바로 답사입니다. 답사를 하고 나서 선점을 하죠. 즉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트러버스 측점을 선정합니다. 이 선점할 때는 기계를 세우기도 편하고 시준하기 좋고, 시준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목표 지점을 트랜짓으로 관측을 할 때, 망원경이나 이런 기타 측량기구로 관측을 할 때 가림이 없이, 즉 장애물이 없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쉽게 잘 나타나는 점. 그 다음에 땅이 튼튼한 장소. 그래야 기계를 세웠을 때 기계가 내려앉거나 침하가 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지지 않겠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측량, 계속되는 측량, 특히 세부 측량의 편리한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측점 간의 거리는 가능한 한 같도록 등거리로 잡고, 그 다음에 높이차가 크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높이차가 많이 크면 아무래도 각관측할 때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거리 측량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는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측점의 수를 적게, 즉 끊어가면 갈수록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측점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30에서 200m 정도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측점을 찾기 쉽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를 골라야 되죠. 자, 이렇게 선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표를 합니다. 조표는 삼각측량의 조표는 좀 달라요. 삼각측량은 좀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조표를 삼지만 이 다각측량은 순간적으로 사용하고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구 보존할 때는 물론 표석이나 콘크리트 같은 말뚝을 박아서 사용하지만 잠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적당한 크기의 나무 말뚝을 이용해서 조표를 해서 여기가 측점이다라는 것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리 관측과 각 관측, 이게 바로 삼각측량과 가장 다른 점이네요. 이 거리 관측과 각 관측을 찾기 때문에 거리와 각 관측의 정확도의 균형을 또 맞춰줘야 되죠. 자, 거리 관측과 그 다음에 각 관측을 하고, 이 각 관측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서 각을 관측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교각법, 교각 사이에 낀 각이죠. 즉 어떤 측선이 앞에 측선과 이루는 각, 이게 교각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각은 3배각이나 5배각 같은 반복법을 이용해서, 단측법이 아니라 배각법을 이용해서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이 측점은 각각 다 독립측각이 되니까, 즉 이 알파, 알파2, 알파3, 4, 5, 요 각각의 측점들, 요거는 다 독립적으로 재요. 우리가 앞에서 측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독립관측과 조건관측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각각 독립적인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파1을 한 다음에 알파4를 하고 알파2를 하고 멋대로 가도 돼요. 대신 정확히만 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독립관측은 그 하나의 잰 각에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각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틀린 각만 다시 재측량해서 점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독립관측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각법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편각법이 있습니다. 편각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앞측선의 연장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 즉 앞측선, 이게 5점이라고 한다면 OA가 연장선이 쭈르륵 더 나가죠. 그 다음 측선이 AB 측선이에요. 연장선과 그 측선, 이 측선과 그 전의 측선의 연장선이 만드는 각을 편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편각을 관측하는 방법이 편각법이에요. 그래서 철도, 도로, 수로 등의 노선 중심선 측량을 할 때 주로 편각을 활용하죠. 그리고 또 방위각법이 있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우리 각관측에서 수평각과 수직각으로 나눴었고요. 수평각은 5개가 있었어요. 편각, 교각, 방향각, 방위각, 그 다음에 좌우선 편차, 이렇게 있었고, 이 방위각은 뭐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이 그림에 표현된 진북입니다. 진북.
어떤 책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북쪽이 이렇게 비스듬히 표현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쪽이 진북이에요. 보통 우리는 도북을 이렇게 세로축으로 놓고 쓰고 진북은 실제 이 편차에 따라서 약간 돌려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북쪽은 의식하지 마세요. 자, 방위각. 각 측선이 진북에서부터 시계방이 잰 각이 바로 방위각입니다. 이건 방위각을 관측하기 때문에 계산하기도 편하고 제도하기도 편해요. 왜? 진북만 쭉쭉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대신 이 방위각은 문제가 이 앞에 이 알파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베타를 계산하고 베타를 이용해서 감마를 계산해요. 즉 만약에 알파가 틀리면 베타 틀리게 되고 베타 틀리면 감마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 번 잘못된 방위각도 영원히 잘못된 방위각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오차가 생기면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진한 지형에는 좋지 않죠. 그리고 이 방위각은 또 신속히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측량이나 지형 측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방위각법. 자, 이렇게 거리와 각을 다 관측했으면 이제 거리와 각 관측 정확도의 균형을 찾아봐야 돼요. 이 다각 측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벌써 삼각 측량은 각을 재서 위치를 결정했어요. 삼변 측량은 변의 길이를 재서 위치를 결정했어요. 이 다각 측량은 각과 거리를 다 잽니다. 그래서 거리와 각을 조합함으로써 다각점의 위치를 구하는 게 다각 측량이죠. 그래서 이 다각점의 정확도는 관측 정확도에 따라서 좌우되게 돼요. 따라서 거리 관측의 정확도와 각 관측 정확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측각, 세타라고 표현됐죠. 초단위고 초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 값을 반영해 줬고요. 이것이 요 관측 거리와 위치 오차 요거 즉 각과 위치 오차의 정확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와 각 관측 정확도의 균형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리와 각 관측 정확도의 균형을 이루어 놨으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이 계산에는 먼저 각 관측, 각을 먼저 따져요. 각 관측에서 오차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각 관측 값이 허용 오차 안에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만약에 허용 오차 안에 있다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각은 꼭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위각을 찾고 방위각을 통해서 방위를 계산하죠. 이 방위를 계산하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거와 경거를 계산합니다. 지금은 그냥 위거, 경거 받아들이세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거, 경거를 찾으면 다각형의 폐합오차, 그리고 폐합비를 구합니다. 폐합오차는 폐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즉 첫 점으로 와서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어. 얼만큼 떨어져서 안 붙었어. 그거 찾아가는 게 폐합오차. 얼만큼 떨어졌는지. 폐합비는 정확도라고 표현하면 돼요. 다른 말로 폐비라고도 하는데 정확도. 그럼 과연 이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폐합비 즉 정확도가 허용 범위 안에 왔는지 그걸 비교하죠. 그래서 왔으면 폐합오차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것도 조절해서 정확히 폐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좌표를 계산하고 그리고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적까지 계산하면 다각 측량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